네, 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오솔입니다. 영화의 흥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마케팅인데요. 특히 그중 포스터는 마케팅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명작 영화를 포스터 하나로 쌈마이 느낌 나는 삼류 영화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원작처럼 감성 터지는 명작 영화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터만 보고 엄마 손잡고 영화 보러 간 어린이들을 위아래로 모두 적셔버린 영화들,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영화 3편을 순한맛, 매운맛, 그리고 초매운맛으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유치원 선생님의 명연기를 바라보며 들었던 동화책 속 이야기들을 어른이 되어 다시 마주하는 건 늘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재 고갈인지 뭔진 몰라도 예전 클래식 영화들을 주구장창 리메이크만 해대는 디즈니의 행보는 이런 점을 아주 잘 공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영화 순한맛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에버랜드에 온 것 마냥 우리를 환상의 나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이 포스터만 보고 영화관으로 간 어린이들은 영화 시작 후 이 캐릭터를 맞이하게 됩니다. Someone has stolen Sweet My Todd! Off with his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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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초중반 느껴지는 영화의 밝은 이미지와 달리 여기 데드 드레이븐 스킨과 어른 버전의 애니를 반반씩 섞은 것 같은 이 캐릭터를 본 어린이들은 아마 자신의 눈시울이 조금씩 붉게 물드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애초에 이 캐릭터를 상징하는 대사 자체가 대가리 따버려면 말 다 한 거죠. 사실 원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여타 다른 어린이용 아동 도서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1865년 출판한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철학적 물음과 문장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비유들,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상징들, 그리고 웬만한 어른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수준 높은 언어 유희로 가득 찬 소설입니다. 이런 원작과 음침하고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몽환적인 영상미를 뿜어내는 팀버튼 감독이 만났으니 애초에 이 영화는 사복급식보다는 최소한 교복급식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원작의 소설을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꼬마 앨리스가 아닌 19살이 된 앨리스가 두 번째로 이상한 나라를 방문한다는 설정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이젠 어른이 되어버린 앨리스는 당연히 어린 시절 이상한 나라에서의 추억이 그녀의 상상 속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상한 나라에 도착해서도 자신이 꿈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상한 나라의 존재를 부정하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나라는 앨리스가 없던 시간 동안 붉은 여왕의 공포 정치로 피폐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앨리스가 조금씩 어린 시절 기억을 되찾으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영화 자체를 엄밀히 말하면 명작과는 거리가 많이 먼 작품입니다. 하지만 팀버튼 감독 특유의 의외의 곳에서 우리를 터지게 만드는 유머 감각과 오직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우울하면서도 아름다운 영상미로 재탄생시킨 이상한 나라와 꼬마가 아닌 숙녀 버전의 앨리스의 매력은 약간은 부족한 스토리를 충분히 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보던 추억의 동화를 조금은 더 어두운 시선으로 다시 보고 싶은 분들에게, 또는 잭 스페로우와 윌리 원카를 반반씩 섞어서 당근물로 염색시킨 것 같은 조니 뎁의 나사 빠진 캐릭터 모자 장수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아니면 그냥 저처럼 일단 금발머리 미소녀가 나오면 닥치고 명작이라고 박수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 팀버튼 감독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부족한 스토리를 훌륭한 영상미로 커버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영상미와 스토리 모두 미쳐버린 영화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영화 매운맛 판의 미로입니다. 지금은 마블 신드롬이 극장가를 지배하고 있다면 DC 화이팅. 10여 년 전에는 해리포터 신드롬이 극장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진 몰라도 배급사는 이 영화를 마치 아동용 판타지 영화처럼 홍보를 했고, 그 결과 당시 영화의 평가는 물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포스터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연상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실제로 영화 초반은 꽤나 아동 판타지스럽습니다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어린이들의 위를 적셨다면 이 영화는 어린이들의 아랫도리를 축축하게 만들 정도로 기괴하고 고어스러운 장면으로 가득한데요. 실제로 울면서 영화관을 뛰쳐나간 어린이도 있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는 1944년 스페인 내전이 끝난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오피리아는 만삭인 어머니와 함께 새아버지이자 파시스트 정권의 정부군 소속 비달 데이가 있는 부대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 있는 미로에서 요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기괴한 생명체 판을 만나게 됩니다. 판은
그는 오피리아의 진짜 정체가 사실은 지하 왕국의 공주 모안나라고 말하며 자신이 제시한 3가지 과제를 달성하면 다시 지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영화는 파시스트 정권에 저항하는 숲속의 저항군과 비달데이의 정부군이 벌이는 참혹한 현장 속에서 오피리아가 느끼는 공포와 판이 안내하는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한 판타지 세계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며 조금씩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화면 속 군데군데 숨어있는 상징들과 어떤 식으로 펼쳐질 줄 모르는 스토리,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 길레르모 델토르의 시그니처인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움이 가득한 영상미가 영화 내내 진한 향을 풍기고 있는 이 영화는 스토리, 영상미, 메시지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 어른 버전의 새로운 동화책을 읽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 판의 미로입니다. 마지막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앞서 리스트에 탈락하게 된 영화들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크리스마스의 악몽, 오즈의 마법사, 파닥파닥. 앞서 소개해드린 두 영화가 어린이들을 적셔버린 영화라면 이 영화는 어른들조차도 지리게 만드는 영화인데요.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영화 초 매운맛 코렐라인입니다. 포스터에 떡하니 붙어있는 전체 이용과 딱지가 이 영화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영화랍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만 젠장. 부모님과 함께 낯선 동네로 이사를 온 코렐라인은 집안을 돌아다니다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코렐라인의 상상 속에만 있던 곳이 펼쳐집니다. 같은 동네처럼 보이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분위기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지는 어머니, 일이 아닌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는 아버지, 또 친절한 이웃들과 친구들. 유일한 문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눈깔 대신에 반짝거리는 단추를 눈에 받고 있었다는 것과 사이코패스 같은 새엄마가 자신의 눈알을 빼버리고 새로운 단추를 달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알고 보니 이 똑단발의 미친년은 이미 3명의 아이들을 유기한 전과범이었고, 더 나아가 이 미친년의 진짜 정체는 바로 제가 스포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이 영화의 몇몇 장면들은 진짜 미쳤습니다. 단적인 예로 상위 노출을 서슴지 않는 할머니라던가 주인공의 친구 역인 YB의 이름은 Y본의 약자로 번역하면 왜 태어났니라던가 셀프 탈룰라 미쳤네. 전체 이용가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이하고 섬뜩한 연출들,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영화 내내 깔려있는 어둡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전체 이용가 표시만 믿고 영화 보러 간 어린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선사해줄 정도입니다. 저 역시 당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영화의 충격으로 인해 기말고사를 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 영화는 절대로 단순히 무섭기만 한 호러 판타지 영화는 아닌데요. 이 영화는 뭐랄까 보고 나서도 또다시 정주행을 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영화들 중 하나인데요.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감독 헨리 셀빅은 스톱 모션 방식의 영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색채와 색감으로 영화 내 스산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동화스럽게 잘 녹여냈고, 이야기의 흐름 곳곳에 숨어있는 소름 돋는 디테일들, 화면 속 구석구석 위치하고 있는 상징과 비유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영화 해석과 숨겨진 의미를 검색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야말로 진정한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에 가장 걸맞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TV에서 틀어주던 애니메이션의 성인 버전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영화 속 숨어있는 디테일들과 상징들을 파헤치고 싶은 분들에게, 또는 오늘 밤은 오랜만에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잠에 들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 코렐라인입니다. 네,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영화 3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3영화 모두 각자 매력이 다른 영화들이니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영화는 코렐라인이지만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영화는 판의 미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덕질하는 오솔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덕질하는 오솔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어느덧 구독자 100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와, 짝짝짝.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어떤 분에겐 되게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진짜 너무너무나도 큰 숫자이고,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말고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시청자층 분석칸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다시 군대에 온 기분이네요. 오케이, 다음 영상은 남성 시청자들을 위한 특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 덕질하는 오솔이었습니다.